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우리 소중한 우주님들 한 분 한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레인보우 크리스탈입니다. 제 주변을 둘러봤더니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특별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책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알려드립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린치핀입니다. 세스 고딘 지음, 윤영삼 옮김, 라이스 메이커 출판사입니다. 평범한 톱니바퀴로 끝날 것인가? 작지만 특별한 린치핀으로 거듭날 것인가? 이 책에 굉장히 특별한 단락이 있어서 소개할게요. 한 사내가 우연히 기차 1등 칸에 탔다가 파블로 피카소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용기를 내어 대가에게 말을 걸었다. 피카소 선생님, 당신은 정말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작품은 물론이고 현대미술은 왜 그토록 뒤죽박죽인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왜 그렇게 비틀고 왜곡해서 보여주는 것인가요? 피카소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내에게 되물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어떻게 생긴 걸 말하나요? 사내는 잠시 고민하다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피카소에게 내밀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제 아내입니다. 피카소는 사진을 보더니 싱긋 웃으며 말했다. 정말이에요? 댁의 아내는 아주 작은 데다 평평하군요. 나는 이 책을 통해 사랑과 예술과 변화와 두려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또 우리가 지난 수세기 동안 마음속에 지닌 창조성과 샘솟는 활력을 꺾어버리는 음모를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고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변화해야 하는 시기에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자신만의 생각을 가진 사람, 세상을 뒤집을 만한 사람,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기획자, 위험을 무릅쓰고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판매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기꺼이 감수해내는 그 열정적인 혁신가가 필요하다. 어떤 조직이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 남다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게 바로 린치핀이다. 물론 아직까지 린치핀이라는 존재의 의미와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조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는 다른 성공으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천재성을 갖춘 예술가가 필요하다. 그 예술가가 바로 당신일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 삶을 지배했던 시스템의 기본 공식은 간단하다. 맡은 일을 하라. 시간 맞춰 출근하라. 열심히 일하라. 상사의 말을 들어라. 참아라.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라. 그러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사기다.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실이다. 당신은 지금껏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이 사기극에서 당신은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 게임 속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었다면 깊은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게임은 끝났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멋진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프로젝트든 아주 작고 예측할 수 있는 파편으로 쪼갤 수 있다면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성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미케니컬 터크 법칙이다. 지미 웨일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위키피디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아무 대가 없이 일했다. 그리고 결국 위키피디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백과사전이라 불리던 브리테니커를 무너뜨렸다. 1770년부터 출간된 브리테니커는 정규직 편집자만 100여 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에서 만들고 있다. 지난 250년 동안 백과사전을 만들고 편집하는 데 들어간 돈만 해도 1,000억 원이 넘는다. 반면 위키피디아는 브리테니커보다 몇 배 더 방대하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이건 한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니, 1,000명이 팀을 이룬다고 해도 사실상 해낼 수 없는 일이다. 위키피디아는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임무를 한 문장 또는 한 문단 쓰기 프로젝트로 쪼개는 방식인 미케니컬 터크 법칙을 최대한 활용했다. 전문가라고 불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돈을 주어 매달리지 않고 지식을 가진 수백만 사람들이 느슨하게 결합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완성하는데 자신이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을 느낀다. 이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다. 두려움에 굴복하고 시스템에 항복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면서 그 길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문제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선택한 관객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라. 그리고 밀고 나가라.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구글의 블로그 서비스 블로거를 설립하고 이후 트위터를 설립해 큰 성공을 거둔 이브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한다. 핵심은 바로 멋진 일을 하는 것이다. 메아리에 취해서는 안 된다. 메아리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아마도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거기서 빠져나와야만 독창적인 일을 할 수 있다. 많은 것들이 진화한다. 새로운 기술이 성공하면 수많은 하위 문화가 생겨나고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다. 그런 것을 이용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매달려 시간을 탕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 역시 그러한 잔머리를 굴리며 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다. 나는 성공을 거둘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내가 원하던 것이 뭐였지? 내가 세상에서 보고 싶었던 것이 뭐였지? 그리고 그것을 만든다. 어떤 예술가들은 창조한다. 어떤 예술가들은 자신이 작업을 하는 동안 돈을 대줄 후원자를 찾는다. 어떤 예술가들은 상사를 찾는다. 자신에게 돈을 주는 것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해줄 사람을 찾는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다. 예술가의 일은 우리를 바꾼다. 상사가 있다면 당신은 상사를 바꾸기보단 상사를 기쁘게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자신이 일할 대상, 자신을 지켜봐 줄 사람, 자신에게 돈을 지불할 사람을 찾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 사람을 상사처럼 대하는 순간 자신의 행동과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사람으로 대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라 톱니바퀴가 된다. 도마뱀뇌는 굶주리고 겁이 많고 화내고 충동적이다. 도마뱀뇌는 먹는 것과 안전만을 원한다. 도마뱀뇌는 싸워야 할 경우에 죽을 때까지 싸우겠지만 대부분 도망친다. 피해 복수를 하듯 아무 꺼리낌 없이 화를 낸다. 도마뱀 뇌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신경 쓴다. 무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지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마뱀 뇌는 단순히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실제로 있다. 도마뱀 뇌는 생존을 위해 싸운다. 물론 생존과 성공은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도마뱀 뇌 때문이다.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술을 하지 않는 것도, 일을 마무리하고 바깥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도 모두 도마뱀 뇌 때문이다. 도마뱀 뇌가 바로 저항의 원천이다. 정령은 훌륭한 생각, 혁신적인 통찰, 너그러움, 사랑, 관계, 다정함의 원천이다. 저항은 우리 정령과 다르게 세상을 욕하는 데 모든 시간을 쏟는다. 저항은 도마뱀 뇌 안에서 산다. 나는 정령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테드 강연에서 처음 들었다. 그 강연의 원천이 된 루이스 하이드의 증여론도 읽었다. 그리스어로 정령을 데몬이라고 한다. 로마인들은 제니우스라고 불렀다. 그리스인들은 정령이 개개인 속에 각각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안에 사는 정령은 예술이나 글과 같은 노력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끈질기게 노력한다. 정령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다고 느낄 때 위대한 작품이 탄생한다. 그러한 경우에만 행운이 찾아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작가들의 삶이 실패의 쓰디쓴 재를 입 안에 가득 문 채 좌절한 꿈의 쓰레기 더미 위에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매뉴얼을 따르면 번뇌할 필요가 없다. 저항에 곧바로 굴복하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정령이 말하는 것을 글로 쓴다. 자기 개발서의 고전이 된 최고의 나를 꺼내라에서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정령이 움직일 수 있도록 놓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성향을 저항이라고 불렀다. 저항은 두려워한다. 아이디어가 터져 나올 때, 선물을 받았을 때, 마법이 일어났을 때, 내가 처할 상황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그 저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 수없이 느꼈을 것이다. 물론 그처럼 어렴풋한 느낌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모든 증상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지금껏 수많은 저항이 개인, 팀, 기업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았다. 저항은 불손하고 영악하다. 온갖 질병으로 몸을 힘들게 만들고 어떤 일이든 질질 끌게 만든다. 무엇보다 합리화를 만들어낸다. 저항은 엘리자베스 길버트를 거의 녹초로 만들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 책이 수백만 권이 팔려나가자 이제 어떤 책을 써야 할지 두려웠다. 사람들은 내게 운명의 굴레를 뒤집어 씌웠어요. 다음 작품으로는 무엇을 쓰실 건가요? 전작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어 부담스럽지 않나요? 도마뱀네는 거들먹거리고 화를 내고 두려워한다. 그녀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큰 성공을 하고 환호를 받든 도마뱀네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우리 몫이다.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인터넷은 관대함의 한계 비용을 낮췄다. 둘째, 선물을 주는 행위가 만들어내는 힘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예술가가 될 수 없다. 셋째, 선물을 주고받는 역학은 저항의 비명을 완화하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물을 준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분명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태초에 선물과 잔치를 베푸는 문화가 있었다. 인간에게는 동굴 생활을 할 때에도 선물을 교환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마르셀 모스는 이러한 선물이 관계를 형성하고 권력을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주장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줌으로써 권력을 쌓았다. 이들이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막강하다는 뜻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선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승리자였다. 선물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권좌에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지극히 최근에 나타난 행동들의 결과다. 권력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었다. 린치핀 경제에서는 상황이 바뀐다. 다시 선물을 주는 예술가가 승리한다. 선물을 주는 그 행위는 그 사람의 존재를 꼭 필요하게 만들어준다. 선물을 발명하고 예술을 창조하는 일은 시장이 요구하는 행위다. 또한 선물을 주는 사람은 존경받고 인기를 누린다. 토머스 호크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디지털 사진작가다. 평생 100만 장의 사진을 찍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엄청난 사진을 찍어왔다. 그는 자신의 사진을 누구나 별도의 요청이나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를 통해 유명해졌다. 켈러 윌리엄스는 새로운 시대의 명인이자 천재이며 기타리스트다. 디지털 루프를 이용해 8대의 기타를 동시에 연주한다. 무대에 맨발로 올라서서 사운드를 배합하고 기타를 세밀하게 세팅한 믹싱 보드를 오가며 이 소리 저 소리를 만들어낸다. 모두 라이브다. 미리 녹음해 놓거나 속임수 따위는 쓰지 않는다. 그의 콘서트는 선물이다. 관객들이 그의 연주에 보답할 방법은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티켓을 사고 아무리 우레 같은 박수를 보낸다고 해도 켈러가 공연을 할 때마다 쏟는 노력, 준비, 천재성에 견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음악을 온라인에서 공짜로 뿌린다. 누구나 돈을 내지 않고도 다운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다. 우리가 그에게 보답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의 선물이 왜 그토록 가치 있는지, 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서 직접 볼 수 있는 특혜를 누리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지 알려준다. 켈러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므로써 자신의 종족을 구축했다. 이제 마케팅은 리더십이다. 여기서 리더십이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고 하나의 종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켈러의 베푸는 리더십은 자신과 종족의 관계뿐 아니라 종족의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관계를 맺게 해주었다. 그의 팬들은 서로 친구가 된다. 마치 윌리엄스가 베푸는 선물을 공유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린치핀이 되기 위한 노력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린치핀은 너그럽게 행동한다. 주는 행동은 곧 감정 노동과 선물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직원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두려워하는 상사들이 많다. 그들은 오히려 혼자 튀지 말고 팀워크에 집중하라고 다그칠지도 모른다. 팀워크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내가 시킨 대로 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팀워크는 멀뚱멀뚱 서 있다가 두목이나 관리자가 시키는 일을 바로바로 해치우는 것이 아니다. 협조적이고 수능적이며 유용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팀워크가 아니다. 내가 아는 성공적인 린치핀이 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린치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팀을 만드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영향력을 갖는 것이다.